네, 국내장은 이제 9월에 첫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부진하기 때문에 과연 커플링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오늘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미리 9월의 첫 거래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부각된 경기 침체 우려.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언제는 부각됐다가 언제도 다시 또 묻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간밤에도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 잡아주세요. 네,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 경기 침체 우려 자체도 좋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좀 보수적이고 예민해진 시장의 모습으로 이 시장이 며칠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 그러니까 이 잭슨홀 미팅 이전에는 잭슨홀 미팅을 걱정을 했었고 좀 신경을 썼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매파적이었죠.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면 이 잭슨홀 미팅 하면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보수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선 경기 침체도 불사하겠다라는 내용인 건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에 뭐 방점을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럼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시장이 다시 보수적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확대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하면서 커플링을 벗어난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따져보면 미국은 이전에 많이 올랐고요. 국내 시장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까지 국내 시장은 훨씬 빨리 왔고, 조금만 빠져도 바닥권이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인데, 우선은 유럽이었습니다. 뭐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뭐 나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달러가 약세되면서 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유럽에서 물가 상승폭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 상승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하면서 경기 침체 불사하겠다 그랬는데, 이 우선은 유럽에서 물가 상승폭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미국 시장 영향 줄 수도 있는데, 우선 유럽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2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22는 미국보단 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더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에서까지 75bp 인상 가능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유럽에서는 경기가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영향이 미국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도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75bp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 불안감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하락을 했고요. 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 달러 강세됐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또 경기 민감주들 분위기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좀 반도체가 좋지 않았는데요. 뭐 HP 같은 경우가 예상을 하회한 실적도 발표했고, PC 산업에 대한 개인 소비가 악화된다. 기업도 수요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 이 연간 전망까지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연간 전망이 하향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HP 7.6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 뭐 시게이트라든지 엔비디아, AMD 이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 요즘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제 유가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뭐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들 또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조정 나왔고, 국제 유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 상승하고 달러 다시 강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미국 증시는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달러 강세라는 건 약간 또 부담이 되겠고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밀렸다. 반도체, 유가, 또 PC. 오늘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피해서 어떻게 또 전략을 짜봐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좀 전에 환율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좋았죠. 1337원, 어제 거의 9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1300,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1350원 보고 1337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이 환율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 외국인의 매수 금액도 굉장히 컸고요. 이런 부분들 좋았는데, 이 달러원 환율, 여기서 한 5원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오늘 다시 134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쨌든 조금이나마 영향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사실 환율이 이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환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있어서는 외국인 수급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환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분위기 좋게 삼성전자 상승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국내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좀 투심은 좀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크게 상승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 악화로 인해서 이 반도체주들 하락하면 국내 증시 자체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이런 부분들 좀 안 좋은 영향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고,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술주들 분위기 안 좋았는데,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 수익이 실적이 좀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목표 주가 상향됐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 어제 분위기 안 좋았는데도 메타 플랫폼 3.67%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다 같이 하락하고 다 같이 올라가고가 아니라 기술주가 그 중에서도 실적 좋은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됐다라는 모습들도 나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상향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다르게 보셔서 종목 고르는데 실적에 좀 방점 찍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 들어가실 분들도 실적,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도 실적을 보면서 내 종목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실적 얘기로 또 하나의 또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네, 진에어로 잡아주셨는데요. 진에어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실적 때문에 보시는 건지 세부적으로 연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은 유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은 이 항공주가 굉장히 크죠. 특히 LCC 같은 경우가 민감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회사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유가 민감도가 덜 중요할 텐데요. 아직 적자죠. LCC들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적자인 상황에서 심지어 굉장히 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LCC들도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감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여행에 대한 분위기.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행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 입국자들 국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가 되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해외 여행객, 그러니까 항공주들, 특히 LCC도 그렇고 국내 대형 항공주도 그렇고 해외 여행이 많이 늘어나야지 수익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검사가 계속적으로 좀 폐지가 된다 그러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사실은 우려가는 목소리도 있죠. 경기 침체되면 여행도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국내만 보더라도 점점 트렌드가 자기의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보다는 자기의 여가라든지 자기의 즐거움 이런 기쁨들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들이 더 중요하지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력은 좀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 수요는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좀 폭발적인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항공주 그중에서도 LCC 중에 가장 대표주인 진에어를 골라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코로나가 있기는 하지만 점점 이 여행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 가고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네요. 자, 그러면 진에어, 여러 LCC 중에서도 진에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우선은 한국과 일본 입국 규제 정책이 완화가 됐습니다. LCC들은 가까운 나라 위주죠. 특히 일본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과 동남아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본에 대한
규제도 그렇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부분들도 코로나 검사 폐지했다는 얘기는 해외여행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신경 덜 쓰고 갔다 오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진에어가 이 대한항공 자회사죠. LCC 중에서 재무 구조가 가장 우량한 상황입니다. 물론 1분기, 2분기 적자인데 적자폭을 빠르게 축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CC가 물론 기대감들 다 있는데 흑자 전환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 LCC 중에서는 재무 구조가 가장 좋은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LCC가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텐데요. 적자 빠르게 축소하고 내년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극한의 다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유상증자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여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우량한 이 LCC인 진에어를 그래서 좀 골라봤습니다. 지금 진에어가 어제 좀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3.5%나 강하게 좀 올라갔었습니다. 17,500원인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가격이 이제 18,000원 정도가 원래 기존에 좀 다녔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던 기준 가격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원래 가 있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시장이 6월달 들어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다가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8,000원 정도의 기준 가격, 지금 17,500원인데 이 정도를 봤을 때 한 10% 정도, 그러니까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진에어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LCC 중에서도 진에어입니다. 유가 부담 떨어졌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검사,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할 때 조금 부담감도 역시 줄었고 수요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LCC 중에서는 재무구조 가장 긍정적인 진에어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2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